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어려운 면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그 힘들었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온몸으로 노력을 해서 어떠한 그 목표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긍정의 힘으로 그 과거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 속에 보면은 정말 심겹던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뭐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젊은 날부터 이 책 속에서 보여지는 그 치명적인 질병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20대가 되기도 전에 큰 혹독한 경험을 알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치명적인 질병이 준 선물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5번의 이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의 혹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순간에도 보석 같은 순간을 캐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처럼 과거에 정말 힘든 그러한 트라우마가 많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제가 대기업 임원은 물론 초고가 보석과 세계 1등 면세점 한국 대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정말 힘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작은 성공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훗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힘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살면서 누구나 참 어려움이 많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정말 크고 작은 그러한 강도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헤어나기 힘든 그러한 아픔이 뼈아픈 아픔이죠. 그래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잠시 시리에 빠져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제가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만나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지만 거기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하고 불평하고 비평만 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도태되게 마련이지 마련인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정말 우리가 꼭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으면은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여러분이 열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갖고 또 생각을 바꾸다 보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힘겨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시험에 탈락해서 재수 시절부터 혹독한 고통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깨보니까 병상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대학을 재수하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질병을 앓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20대 그 참 아름다운 시절에 제가 그 씁쓸한 그런 스토리를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 속에 적어놨습니다. 내용인즉슨 20살에 갑자기 찾아온 무서운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폐기력을 앓고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굉장히 잘못되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되던 해에 완치가 보장되지 않는 결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겹게 들어왔던 그 대학을 휴학을 했습니다. 참 재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낭만의 캠퍼스에 가서 여학생도 만나보고 참 우리가 동아리도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죠. 이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리에 빠져도 우리가 용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또 거기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차분하게 견디면은 우리 인생에 새롭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그 힘겹던 상처와 또 아픔을 극복하다 보니까 내가 꿈을 멈출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꿈이 간절해서 나에게 그 꿈이 나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뭐 내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 힘겨운 상황은 다 나의 책임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어서 내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죠. 하루하루가 성장하면서 좀 더 변화가 되고 인생이 좀 눅눅해지면 참 우리 삶의 여정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과거에 그 짓눌렸던 그 슬픔의 아픔의 쇠사슬에서 내가 벗어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저희 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갈 때 저희 딸은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명품 브랜드 직원이 된 이 이유가 바로 저희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참 취업이 안 돼서 힘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저희 딸은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그 인턴 과정을 지나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프라다의 이직에 극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도 대기업들이 보면은요, 이제는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많이 뽑는다라고 하죠. 그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인턴으로 해서 프라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경력을 쌓고 그 꿈에 그리던 대기업 신세계 그룹의 경력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운둔 청년에 대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면요, 2023년도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19세부터 34세까지 고립으로 운둔하는 청년이 무려 49만 명을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50만 명이죠. 이윤즉슨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딸이 취업에 실패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만들어야 할 시기에 자신을 단절시키는 주된 이유가 취업에 실패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좋은 기업에 가려고 하면은 참 그 좁은 문이죠.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낮은 직급에서 내가 경력을 쌓고 저희 딸처럼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또 세계 최고 기업인 루이비통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대기업을 넘어 루이비통에 가 있는 저희 딸이 최근에는 보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부쉐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런 꿈을 갖고 거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취업이 안 돼서 잠시 쉬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세상과 단절해서 운둔으로 보내는 시간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취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발목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거기에서 탈출해서 용기를 내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서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바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거기에 내가 몰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을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에는 정말 아픈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탈락의 대명사이고 또 대학도 재수하고 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후기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참 그 당시에 후기에 들어갔지만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래가 보장되지가 않잖아요. 참 좋은 스펙으로 좋은 기업에 가는 것인데 하지만 저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영어에 인생을 걸고 내가 그
불리한 스펙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내가 토플 성적에 올인을 해서 미국 유학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영어 학원을 갈 돈이 없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장롱 속에서 주신 금반지 한 돈을 갖고 카세트 테이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에도 그 스토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던 금반지를 팔아서 저보고 네가 하고 싶은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그 금반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금반지를 팔아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금반지 한 번 제대로 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한데요.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왔다가 씁쓸하게 사라지는 이 인생의 순리 속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서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미래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늘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위안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